우리가 모든 염증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면은 이 다양한 만성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약을 쓰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먼저 집에서 해보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소금 언제 먹어야 되냐, 얼마나 먹어야 되냐 질문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영상들에서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막상 해보려니까 생각대로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염증이 있을 때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소금과 염증의 관계는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금 언제 먹어야 되는가, 자고 일어나서 먹으면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침 일찍 먹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밤늦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자기 전에 먹고 자면 좋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염증이 있는 경우는 그 상황에 집중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열이 난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염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 소금을 집중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양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염증이 잡힐 때까지 드시면 되는데요.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단받아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모든 염증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면은 이 다양한 만성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약을 쓰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먼저 집에서 해보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해보시고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 할 때 그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염증에 따른 특징, 언제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염증은 부위가 눈이든 코, 비염, 중이염, 구내염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은 다르지만 염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염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스리는 뿌리가 다릅니다. 식물의 가지나 잎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잎사귀를 약을 주고 밴드를 붙여주고 닦아주고 하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영양제를 꽂아주지는 않죠. 영양을 주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은 뿌리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염증도 모습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염증의 종류에 따라서 소금과 함께 써주셔야 될 것이 다릅니다. 첫 번째 염증 중에서 오행에서 목기, 뿌리가 간경락, 담경락과 관련된 그 염증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맛의 힘 책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 이상이 생기면 뿌리를 살피듯이 사람도 겉으로 드러난 이상 증상의 뿌리부터 다스려야 되는데요. 우리 몸은 뿌리에 해당되는 장부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에서 미처 해독할 수 없는 것들은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죠. 그런 찌꺼기가 피부의 염증으로 드러나고 잇몸이나 눈, 혀, 코 등의 감각기관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처럼 짜서 밖으로 배출할 힘이 없을 때는 내부 어딘가에 노폐물을 쌓아놓게 됩니다. 위염, 대장염처럼 몸속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굳어서 덩어리나 종양이 생기기도 하죠. 눈과 코, 입, 치아, 피부처럼 밖으로 드러난 부분의 염증부터 뼈와 힘줄, 장기까지 염증을 달고 사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닥불이면 양동이 하나로도 쉽게 끌 수 있지만 집에 불이 나서 산과 들에 불이 났다면 소방차가 몇 대씩 오고 헬기가 동원이 돼도 몇 시간,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 염증의 심각성에 따라서 필요한 소금이나 물의 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늘 드시던 양을 드시던 시간에 평소처럼 드시고 있는데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긴다든지 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드시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드셔도 괜찮고요. 주로 오후나 저녁에 드셨지만 염증이 있을 때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황에 집중적으로 좀 드셔서 빨리 이 불을 꺼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나 드시는 때 염증이 있는 그 상황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드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염증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또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우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때는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 소금차 드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 외에 소금을 먹
어떤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양을 늘려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은 겉으로 보면은 열감이 있어서 시원하게 해줘야 될 것 같지만 몸속의 체온은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염증을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이 체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리하게 해열 진통제를 쓴다든지 확 열을 떨어뜨리면 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황당한 거죠. 무기를 다 뺏겨버리는 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열을 끌어올리게 되겠죠. 해열제 먹고 열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또 오르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찬 걸 피하고요.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드시면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결국은 땀이나 소변으로 노폐물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지겠죠. 모든 염증은 기본적으로 소금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염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해야 될 음식이나 섭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경락, 담경락 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주면 될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과 쓸개 오행에서 목기에 해당하는 장부인데요. 뿌리인 간담을 부모라고 친다면 딸린 자식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 목, 고관절, 옆구리, 발, 근육, 간경락, 담경락은 주로 이 측면을 지나가는데요. 옆구리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고관절처럼 측면을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이쪽 부위에 생기는 염증들은 소금과 함께 간경락, 담경락 이 부분을 튼튼하게 해주시면 마치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을 하듯이 멀리 있는 눈, 목, 고관절 옆구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막염, 눈에 다래끼가 난다든지 눈에 어떤 염증이 생기는 경우 눈이 짓무르거나 눈곱이 낀다든지 이런 부분들 목으로 오면 인후염, 편도염, 편도선염, 식도염 이렇게 목과 관련된 염증 여기 해당이 되고요. 내려와서 이 고관절염, 판도라고 하는 이 고관절 쪽에 그 다음에 발에 무좀이 생긴다든지 족저근막염이나 염증들이 또 여기에 해당되고요. 피부 중에서 간경락, 담경락이 문제가 생겨서 오는 피부는 부드러움을 잃고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의 문제입니다. 많이 건조하고요. 가렵고요. 아토피 피부염, 또 건선이나 한포진, 화폐상습침 같은 피부 관련된 염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소금과 함께 어떤 부분을 영양을 해줘야 하는가? 뿌리인 간담, 간경락, 담경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기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맛이 바로 신맛과 고소한 맛입니다. 이 신맛 나는 것들이 함께 들어가야지 간담이 힘이 생기고 편안해지면서 간담경락 쪽으로 기운을 돌리고 순환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풀리면서 해당되는 기관들이 좋아지는 거죠. 거기에 있는 염증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소금과 함께 신맛 나는 것 중에 어떤 걸 쓸 수 있느냐? 신맛 나는 거 많죠. 발효식초도 있고 레몬즙도 있고요. 또 오미자, 산수유 좋습니다. 그리고 팥가루 같은 것도 잘 쓰시면 좋습니다. 비타민으로 치면 비타민 C와 비타민 B, D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당장 뭘 먹어야 되느냐 했을 때 소금하고 이 신맛 나는 것들, 레몬즙, 오미자 이런 것들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양은 얼마만큼 먹어야 하느냐 질문을 늘 많이 해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드시던 양에서 훨씬 많이 늘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소금차를 평소에 드시던 분인데 하루에 2잔 정도 드셨다 하면 거의 배 이상, 어떤 경우는 한 3배 이상, 4배 이상 드셔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2배, 3배 먹으라고 했지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힘들게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막 나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곱이 막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 많이 꼈다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고관절이 굉장히 불편하고 통증이 이제 있다든지 목에 인후염으로 인해서 열도 있고 침도 안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라든지 염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 집중적으로 드시는 거죠. 밤이 그렇다 밤에 집중적으로 드시고 낮에 그렇다 낮에 가라앉을 때까지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먹어도 되나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몸이 필요할 때는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잘 들어갑니다. 이건 경험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얘기인데요. 사례 하나 읽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괴사와 어깨 염증, 역류성 식도염. 보통 어떤 염증이 있거나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면 증상이 하나만 있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복합적이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두드러지는 거지 다른데 다 괜찮은데 딱 그거 하나만 안 좋아 이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데 다 괜찮은데 딱 그 부분이 하나 안 좋아. 그렇다면 빨리 좋아지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시작인 거니까. 책에 사례를 다양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증상 한 가지만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네, 말씀드린 이 사례도 고관절도 안 좋으셨지만 어깨에도 염증이 생겼고 또 역류성 식도염도 있으셨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그런 경우라서 좀 복합적으로 다뤄놨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는 50대 초반의 제이 씨는 고관절 괴사 진단을 받은 뒤 인공관절 치환술밖에 없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갈 때마다 치료나 시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검사만 하기에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진행 정도를 보고 수술 시점 결정하기 위한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사의 말에 굉장히 답답해하다가 본인이 혹시 다른 길은 없을까 길을 찾다가 지인의 소개로 오시게 된 분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고 만성소화불량과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시력도 약하고 눈이 몹시 피로해서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주변에서 문자나 메일 오면 어떨 때는 읽어주실 정도로 그 정도라고 하셨고요. 타고난 예민한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의 이제 포기하고 지내시는 거죠. 그런데 고관절 문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증이 너무 심했고 걷는 거 활동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걷기도 힘들어서 활동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기에 너무 절망스러우셨던 거죠. 몸을 쓰는 문화예술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걷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고관절을 쓰셔야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절망감이 굉장히 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모든 몸의 조직과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이 되는데 몸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재생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혈류가 잘 흐르도록 해주고 충분한 휴식과 잠도 필요합니다. 염증이 있거나 손상당한 부위는 회복될 때까지 가능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염증을 잡는 깨끗한 소금을 비롯해서 고관절의 기운에 고관절의 뿌리에 해당되는 장부인 간담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으로 섭생을 하기로 했는데요. 우선은 곡식부터 바꾸시라고 주식부터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팥이나 보리밀, 귀리 간담을 영양하는 곡식들인데 이걸 평소에 밥에다가 넣어서 잘 드시기로 하고요. 이런 곡식을 바탕으로 신맛과 고소한 맛을 가진 음식으로 영양을 해주면서 힘을 만들었습니다. 소금은 하루 15에서 한 20g 정도 좀 더 드실 때도 있었고요. 꾸준히 드셨고 물은 필요할 때마다 더 먹어주고 따뜻한 차도 곁들여서 드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찜질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는데요. 염증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걷는 것도 편해져서 2달 후에는 아픈 걸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회복이 많이 되셨습니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생하면서 몸의 균형 많이 잡히고 어깨와 목의 통증,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편두통까지 좋아졌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도 사라지고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체력도 좋아져서 그해 가을에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갈 만큼 모든 기능이 정상을 되찾았는데요. 몸이 좋아진 후에도 소금은 늘 지니고 다니면서 스스로 섭취량을 조절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물론 고관절 치환술 받지 않으셨고요.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는 하셔야겠지만 그 전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는 재생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단 조건을 만들어줘야죠. 우리 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조건을 만들어만 주신다면 몸은 스스로 살려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 본능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의 힘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를 드리면 염증이 있을 때는 소금 아침, 점심, 저녁 구분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는 그 상황에 집중적으로 양을 늘려서 드시고요. 통증이 있다든지 열감이 있다든지 할 때는 새벽이든 아침이든 참지 마시고 그 상황에 잘 챙겨서 드시면 좋습니다. 가라앉을 때까지 막 가렵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아프다 그럴 때는 그 상황에 집중적으로 드시는 거죠. 드시면서 그 부위에 혈액이 잘 갈 수 있도록 보온을 해주시고요. 따뜻하게.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 평소에 드시던 것에 2배, 3배 이상 드셔도 괜찮다. 계속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잡힐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많이 드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염증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목기, 간경락, 담경락하고 관련된 염증들 어떻게 다스릴지 소금과 함께 어떤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 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음식 내용은 이 짠맛쌤 책에 보시면 음식 분류표에도 나와 있고요. 곳곳에서 음식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들이 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작은 것이지만
실천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치유 본능 잘 깨워주시면 건강 자립 어렵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